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티븐 킹 특집 이어갑니다. 뭐 스티븐 킹 전체 특집은 아니고 빌 호지스 3부작 특집인데요. 두 번째 책 파인더 스키퍼스. 파인더 스키퍼스.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요. 최고였습니다. 네. 그 JYP가 애정하는 해리 코버트도 약간 연상시키고 HQ. 네, 제가 그랬잖아요. HQ도 연상시키고 아주 재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파인더 스키퍼스를 검색해 보면 미저리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미저리를 미저리랑, 읽고 이 작품을 읽으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저리 후편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28주년 기념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네, 하거든요. 네. 미저리 나온 지 28주년. 28년 됐어요. 아니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스티븐 킹이 약간 그런 떡밥 해소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많이 쓰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샤이닝 나왔잖아요. 샤이닝을 내고 40년 만에 닥터 슬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샤이닝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살아남은 그 꼬마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을까? 그 꼬마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닥터 슬립이거든요. 제가 말하지만은 자기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스티븐 킹 덕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의 월드거든요. 이게.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이 파인더 스키퍼스도 진짜 미저리의 네. 약간 그 스피노프 연장선상에 같은 있습니다. 느낌일까요? 예, 스피노프 같은. 근데 저는 미저리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미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티븐 킹이 이제 한참 전성기 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대작가 혹은 이제 거의 이제 노익장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 파인더 스키퍼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예술에 대한 스티븐 네. 킹의 어떤 생각을 좀 예술이나 네. 작품에 대한 스티븐 네. 킹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소설로도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생각도 저는 오버랩이 많이 됐어요. 됐어요. 네. 예. 그 참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네요. 하루키도 만나고 미저리도 만나고 HQ도 만나고. 그리고 네. 또 수많은 작품들이 이 파인더 스키퍼스에 또 언급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인더 스키퍼스는 빌 호지스 3부작 안에 들어가 있고 빌 호지스와 빌 호지스의 조력자인 홀리 기브니가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둘의 비중은 굉장히 제일 적어요. 한참 있다 나오죠. 한참 있다 네. 나와요. 책 초반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인더 스키퍼스는 그냥 아예 그냥 독립적인 그냥 소설로 써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문학 사상 가장 주목받는 천재 작가로 불리는 로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물론 가상의 네. 인물입니다. 그 로스타인 말고 나머지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실제 인물인데 네. 이 사람만 가상의 인물이죠. 네. 이 로스 스타인이 쓴 작품이 앵무새주기와 호밀밭의 파수꾼과 어깨를 겨루는 네. 최고의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 정도 수준의 네, 작품. 근데 갑작스럽게 문단에서 자취를 감추고 시골집에서 운둔한 채 집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필 소식이 계속 소문으로 나와요. 그냥 가정부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근데 그게 어쩌면은 그 로스스타인의 그 대표작의 후속편일 거라는 소문이 막 문단이나 이런 데 막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애독자들 사이에서도 로스스타인이 후속편을 내나? 뭐 이제 이런 식의 막 기대감 같은 게 막 부풀어 있는 상황인데 그 기대감 속에서 기간이 18년이나 지납니다. 네, 네. 18년 동안 은둔해 있고 책을 안 내고 뭔가 쓰겠지라고 사람들은 기대만 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인더 스키퍼스는 그 로스스타인이 살해당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강도 3인조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대로 원고가 있었죠. 네. 많은 원고가 있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그리고 그 근데 원고에는 살해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그 거죠. 원고가. 원고 뭉치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 네. 독자들만 알고 독자들만 아는 있는 거죠. 거지. 예. 근데 하여튼 뭔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추정만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미제 사건이 되는 남죠.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오프닝이니까 스포일러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3인조 강도들이 사실 그 돈을 노리고 로스타인을 습격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3인조 강도의 주범 정도 되는 사람이 로스타인을 지목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꼬드긴 것은 저기 가면 돈 많아 꼬드긴 것은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는 진짜로 로스타인이 남긴 원고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뺏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거보다 그게 읽고 싶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타인의 덕후, 팬이었던 덕후. 거죠. 덕후. 네. 응, 또라이 덕후. 네. 독자의 광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저리를 지금 네, 떠올렸던 네, 건데. 그러니까 그 전편에서 로스타인 그 노작가가 썼던 내용의 주인공이 후편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그게 너무 궁금한 근데 저 영감이 책을 안 내. 근데 분명히 쓴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범죄를 꿈꾸는 거고 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원고만 네. 훔쳐 나오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죽일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미저리는 이제 그런 작가에 대한 애정이었다면은 이 소설의 그 악인은 작가가 아니라 그 소설 그 자체에 대해서 네. 작가는 사실은 좀 약간 부차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로스타인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원고 뭉치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사라진 원고 뭉치가 수많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은 1978년이고요. 네. 바로 연이어서 이제 다른 시점이 등장하는데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스티븐 킹의 또 절묘한 또 장기가 발휘가 되는데 2009년에 한 소년이 우연히 그 로스타인 원고와 돈 뭉치가 든 가방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정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심지어는 문학 평론가를 꿈꾸는 문학도였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소년의 부모님은 아 그게 진짜 절묘한 이 부분이 정말 절묘했어요.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그 테러 사건 테러의 피해자의 부모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꽤 잘 나가던 부동산 업자였었는데 2008년도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부동산이 완전 폭락이 되면서 실업자가 되어서 그래도 호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직업 박람회를 갔다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네. 장애를 갖게 되죠. 장애를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화목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등등등 뭐. 그러니까 1970년대를 배경으로 이 로스타인의 사생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독자 그리고 2000년대에 굉장히 불우한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불우한 가정에서 이 원고를 발견하고 또 로스타인의 원고를 보고 또 팬이 된 두 소년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인더스 키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빌 호지스나 아니면 홀리 기브닝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맨 뒤에 한 중간쯤 가야 처음 나오죠. 네, 조력자로 사실은 등장을 하고요. 왜 근데 제목이 왜 파인더스 키퍼스냐면은 그 미스터 메르세데스에 있는 사건을 해결한 다음에 이 빌 호지스와 그리고 그 홀리 기브니가 탐정 사무소를 하나 차려요. 흥신소. 일종의 흥신소를 차리는데 그 흥신소 이름이 파인더스 키퍼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파인더스 키퍼스가 발견한 사람이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흥신소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년과 그리고 그 로스타인의 사생팬 사이의 대결 그렇죠. 이거죠. 이 로스타인이 남긴 원고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어디까지 말해야 스포일러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78년에서 2009년이니까 이제 거의 30년? 31년 만에 나타난 이 원고. 그러면 그 범인 가져간 그 주범 그 친구는 어디 갔길래 이 원고는 그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초반 설정이라서. 그건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초반에 나오는 초반에 거 나오긴 네. 하죠. 거기까지는 얘기합시다. 네. 모리스라는 게 이제 주범의 이름인데 그 모리스는 이 범죄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역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럼 또 당연히 또라이겠죠. 네, 네. 그거는
성범죄를 저질러서 술 마시고 찌질하게 성범죄를 네. 저지른다가 구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고 징역형을 받는데 그 근데 이제 피해자가 약간 이제 전에도 이게 소소한 이제 그런 사고뭉치. 작은 범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가중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가석방도 안 되고 네. 피해자가 계속 저놈은 더 살아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가석방도 안 되고 무려 이제 30년 넘게 복역을 하고 드디어 이제 출소를 해서 그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려고 막 애를 썼던 이유가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숨겨놓은 그 원고 뭉치를 읽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돈이 읽어- 문제가 아니라 읽기 궁금해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사람까지 네. 죽였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사람을 좀 하나 죽였나 더 죽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차분하게 정리가 신변 정리가 다 되면 와서 어디 이제 처박혀가지고 차분하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숨겨놨는데 숨겨놨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못 읽고 그 찌질한 그 술 마시고 찌질하게 사고를 하나 쳐가지고는 감옥에 가서 이제 30년 가까이. 일단 설정 자체가 근데 그래서 죽여요. 나와서 왔는데 네, 없어. 없어. 음. 진짜 얼마나 저는 그 네. 설정들을 딱 이렇게 읽고 이 정말 이야기 신이구나 스티븐 킹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나올지. 막 이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에게 다 공감되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이런 거 발견했으면 야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막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덕후라서 사람 죽이고 지금 징역에 가 있는데 계속 못 나가서 그 원고 궁금해서 정말 어땠을까. 막 계속 공감될 정도로.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부분에서 그 제가 편집자로 일할 때 한 1, 2년 차 이럴 때 독자들 문의 뭐 우편 이런 걸 다 막내가 받아요. 그러면 그 복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 뒷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그 책이 가령 뭐 파본이 있거나 하면은 가끔 뒷부분이 잘 이렇게 제대로 인쇄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간절하게 그 뒷부분이 너무 궁금하니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이 오는데 약간 오버랩되면서 뭐 공감할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그 독자의 심정은 조금 이해가 간다. 저희 회사로도 가끔 책을 좀 보내주십사. 네, 뭐 그런 메일들이 네. 가끔 오죠. 교도소에서 그런 이제 메일이 교도소에서 오죠. 오는 네. 그런 손편지. 네. 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로지 그 책을 읽겠다는 그 모리스의 심정. 어쨌든 이제 그런 설정의 얘기입니다. 네. 뭐 읽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 최근에 저희가 다룬 책 중에서 페이지 터너 측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 네. 파인더스 키퍼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호호가 다 다르겠지만은 세 권 중에서 뭐 지난 시간 말미에도 두 분도 동의했지만은 파인더스 키퍼스가 제일 잘 읽히고 저는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도 사실은 제일 있는 맞아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부분 파인더스 키퍼스 읽으면서는 굉장히 심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가와 독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통찰이 맞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 작가가 작품을 쓰지만 실제로 그 작가가 독자를 이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독자에 의해서 작가가 이끌려 가는 것인지 이런 게 되게 모호해지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좀 재밌었어요. 야, 역시 평론가는 다르구나. JYP는 엄청 재밌어요. 막 설정 죽이지 않나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평론가는 되게 우아한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인더스 키퍼스 더 얘기를 하면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미 저희가 초반 설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말 책이 초반이에요. 아주 네. 초반이에요. 10분의 1 정도.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 뒤로도 재밌는 얘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이 파인더스 키퍼스라고 하는 흥신소를 차려서 그 약간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 홀리 기분이랑 조력자와 함께 뭔가 흥신소 생활을 했던 빌 호지스가 파인더스 키퍼스 사건을 해결을 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해결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결말의 처리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잘 처리합니다. 네, 잘 처리를 하고 이제 근데 그 마지막에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악인이 등장을 하죠. 네. 그게 이제 그 1편 미스터 메르세데스랑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줌과 동시에
책이 한 권 더 나올 네. 것이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듯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엔드 오브 와치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엔드 오브 와치까지 연달아서 계속 가볼까요? 네, 계속 네네. 해보죠. 엔드 오브 와치 이게 이제 시계의 끝? 뭐 이런 아니 저는 감시의 끝? 이런 아니, 저는 건데. 그래서 엔드 오브 와치를 뭐 아마 그 책걸상 방송 중에서도 엔드 오브 와치 처음에 여름휴가 특집도 언급하면서 이게 뭐 시간의 끝인가? 시계의 끝인가? 막 와치 이런- 오브 엔드라고도 와치 발음했었어요. 오브 엔드라고도 발음을 했었고 그런데 역시 사람은 모르면 물어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검색해 보면 금방 네. 나오는 네, 수거였죠. 맞아요. 이거는. 엔드 오브 와치는 무슨 이제 경찰들 사이에서 쓰는 약간 용어인데 임무 종료, 은퇴를 뜻하는 말인 거죠. 은퇴 임무 종료 혹은 이제 업무 중 순직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이런 식의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엔드 오브 와치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또 딱 그 대목이 남아요. 그럼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쫑 난다 뭐 이런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쓰이는. 그 미국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제목만 보면서 약간 결말을 딱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드 오브 와치라는 제목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까 동명의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드 오브 와치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4부는 없습니다. 네. 딜 호지스 시리즈는 3부로 확실하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초반 설정을 좀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아요? 네. 그 엔드 오브 와치의 이제 빌 호지스 시리즈의 주인공인 빌 호지스가 뭐 저희가 계속 뭐 호지스 하지만은 사실은 호지스 할아버지거든요. 기력도 세한. 그래서 계속 이제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뭔가 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장면이 그 초반 장면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진단을 받죠. 네. 최장암 진단을 받죠. 초반에 받습니다. 초반에 스포일러 아닙니다. 스포일러 아니에요. 초반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췌장암이라는 암 자체가 예후가 그렇게 좋은 암이 아닌데다가 고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단 받는 순간에 알았어요. 네. 이게 끝이구나. 4부는 없겠구나. 딴 병도 아니고 췌장암인 걸 보고. 그리고 이제 호지스가 췌장암 선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브레디가 그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힘을 획득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JYP가 3부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싫어합니다. 제일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빌 호지스가 진단받고 뭐 나름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이상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슬금슬금 발생을 하는데 자살로 추정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자살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살을 한 사람들이 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브래디와 그 브레디라는 그 미스터 메르세데스에서 일으킨 테러의 희생자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브래디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고 이상한 형태로 죽는다라는 게 발생하는 게 지금 설정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청자들은 막 이렇게 그럼 브래디는 1편에서 안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그 죽은 거나 다른 거의 죽었어요. 하여튼 거의 죽었는데 뭐 또 죽은 것이 아닌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닌 뭐 좀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래서 호지스가 그 브래디의 상태를 계속해서 의심하죠. 네, 거의 뭐 죽은 듯한데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의식이 없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또 떡밥들을 뿌리죠. 워낙에 또라이였기 때문에 또 호지스는 뭔가 촉이 딱 있는 거죠. 쟤가 여기서 끝낼 애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스포일러가 역시 아닌 게 이게 이제 1편을 읽을 때 1편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편만 보면은 다 초반에 또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뭔가 브래디가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짓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네, 네. 건 그러니까 이제 엔드 오브 나오니까. 아치 같은 경우는 진짜 온전하게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메르세데스를 읽어야 사실 설정이라든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악인의 동기 네.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그 출판사에서는 이런 책은 마케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새로 나왔는데 요거 읽으려면은 1편부터 다시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진입 장벽이 생기죠. 1편, 맞아요. 2편, 3편을 다 사는 분이 있으면 좋은 건데 아, 1편도 읽어야 돼? 그럼 말래?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황금가지라고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 뭐 애청자분들 사이에 호호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출판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장물이나 시리즈물을 어쨌든 뚝심 있게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네, 네. 뚝심의 대명사죠. 예를 들어서 빌 호지스 시리즈 중에서 파인더스 키퍼스까지만 나오고 엔드 오브 아치를 안 내.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럼 선택할 수 있죠. 충분히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궁금해.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까 그 독자의 괴로움이 막 떠오르죠. 읽고 싶은 걸 못 읽으니까. 그 이 3부작이 나중에 보니까 번역도 다 같은 분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은선 씨. 네. 네. 그래서 더 뭔가 톤도 좀 비슷하고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번역할 때 스티븐 킹 특유의 유머라든지 이런 재밌는 재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법 잘 살았죠. 전 네, 재밌게 그런 것 읽었거든요. 같아요. 네. 번역도 잘 좋습니다. 살았습니다. 네. 네. 그 호지스가 이 혼잣말처럼 뭐 생각하는 장면 아니면 대사 치는 장면 같은 거는 정말 그 어떤 확실한 캐릭터가 느껴질 정도로 대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표현 맞아요. 좋았어요. 네. 영어로도 보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한 건가. 맞아, 저기 그뭐 강하진 않지만 욕설들이 좀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 원서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역설을 네. 했는지. 자, 엔드 오브 와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살, 또 게임 중독, 뭐 이런 테마들이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다음 세대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네. 근데 또 그 시선이 되게 꼰대 같은 시선은 또 아니에요. 그 JYP가 이제 초반에 그 비교적 그 리얼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이 게임이라는 설정, 인터넷이라는 설정 이런 게 또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자살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도 뭐 자살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모여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대가 얼마나 가능성이 많으면서도 연약한 존재인지를 어쨌든 간에 70배 가까운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이제 다시 이제 회고하면서 성찰을 해보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기본 설정 자체가 약간 초자연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설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말이 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건데. 전 뭐 그 받아들이기 약간 어려운 설정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끝까지 재미있게 네. 잘 읽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결말이 약간 앞에 두 편에 비해서는 뻔하다 그럴까요? 좀 맹숭맹숭했다 이런 느낌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엔드 오브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빌 호지스 시리즈를 약간 떡밥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함. 예. 떡밥을 회수하지 못하면 나도 로스타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결의가 느껴지는. 근데 저는 그 엔드 오브 와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던 점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강하게 많이 표현이 맞아요. 됐었거든요. 그래서 1편, 2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범인과 이 아주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밀도 높은 심리적인 묘사들이 탁월했다고 봐서 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이 말만으로도 그 이미 미스터 메르세데스에서도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이 악인이 보여주는데 말로만으로도 사람을 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죽을 수 있는 어떤 나약한 부분들을 굉장히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는 네.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엔드 오브 아치의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원래 똑똑하고 또라이였던 악인이 이 초현실적인 능력까지 획득하면서 사실은 빌 호지스 할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로 강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빌 호지스가 굉장히 심각한 불치병까지 또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되게 희생이 되어갈 뻔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나약해지고 그래서 혹은 또 약간 본인의 약간 그런 걸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이제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저는 좀 재밌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설정이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거꾸로 보면 제가 알기에는 이 또라이가 꾸민 이 범죄 스케일이 거의 뭐 처음 등장하는 설정 아닙니까? 이렇게 게임기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스스로 수백 명, 뭐 수십 명, 뭐 아니면 심지어 수천 명이 지가 알아서 죽게 만드는 뭐 이런. 하지만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있는. 그러니까 개연성은 그럴 충분히 듯하긴 있는, 합니다. 그럴 듯하긴 해요. 첫 네. 단계에서 그 설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다 설명이 되는 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만약에 요 세 권을 저희처럼 다 읽기는 진짜 힘들다. 이게 뭐 1,600페이지쯤 된단 말이죠. 이게 다 읽으면 1,700페이지. JYP도 이제 떡밥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떡밥을 해서 해야죠. 정말 스티븐 킹의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 하는 분들 같으면 사실 요거보다는 그 앞에 전작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저는 스티븐 킹은 또 워낙 다양한 장르의 맞아요. 워낙 그 다양한 책을 써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자기가 탐정물이나 형사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는 미스터 메르세데스 딱 한 권만 읽어도 저는 괜찮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소설 독자인데 약간 물론 장르물 또 그런 본격 문학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소설을 읽기를 좋아하는 독자인데 좀 굉장히 잘 읽히고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약간 남는 그런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세 권 중에서 파인더 스키퍼스.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스터 메르세데스를 읽고서 뒤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엔드 오브 아치도 그냥 손에 드시면 되는 거고. 네. 동의합니다. 네. 파인더 스키퍼스만 보셔도 뭐 충분히 재미있는 완결적인 소설이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븐 킹의 영화들이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개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뭐 또 하나 예, 이번에 개봉한다면서요. 이제 또 이제 그것 네. 잇 원제는 잇인데 이제 그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소설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9월에 이제 개봉 예정이에요. 그 말 나온 김에 그것은 전 안 봐서 모르는데 뭐 두 분은 보셨습니까? 저도 그것은 안 봤어요. 저는 스티븐 킹 지금 입문하고 있기 때문에요. YG는 봤겠죠. 저는 당연히 봤죠. 그것도 근데 두껍죠. 세 권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스러워.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편인가 3편인가로. 아 그 해리포터 시리즈인가요? 네. 아니 약간 해리포터 시리즈랑 오버랩이 돼요. 그것의 설정을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뭔가 심각한 절대 악과 한 마을의 찌질한 소년들이 대결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절대 악을 밀봉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밀봉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약간 판타지 계열인가 봐요. 판타지 근데 굉장히 리얼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리얼합니다. 근데 밀봉하는데 성공한다라는 표현이 왠지 좀 봉인하는데. 그거나지. 그런데 깨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년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뭔가 자기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이제 그 소년들 중에 딱 한 명만 남아가지고 감시자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년의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을 이제 감시하던 사서로 일하면서 감시하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환을 합니다.
때가 왔어. 우리가 다시 이제 모여서 대결을 해야 될 때야. 뭐 이제 그런 게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스티븐 킹의 많은 분들이 그 캐리, 샤이닝, 미저리 이 그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옛날 거군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스티븐 86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년대에 그 데뷔하고 한 10년 정도의 스티븐 킹의 문학적인 역량이 집대성된 소설이 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스티븐 킹의 소설 그런 게 집약된 것들은 저는 스티븐 킹의 중단편들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리고 2000년대에는 언더더돔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스티븐 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최고 걸작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읽어보면은 정말 수다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약간의 그런 초현실적인 설정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말 잘 읽히는 소설입니다. 그것이라는 시리즈도 황금가지에서 나오는군요. 스티븐 킹 책은 다 여기서 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영화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다시 네, 지금 황금 리커버 가지에서 에디션이 나온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다시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은 영화 그것이 좀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스티븐 킹의 그것이라는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한다면은 저는 좀 시간을 할애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킹 덕후인 YG는 이번 영화를 계기로 스티븐 킹이 좀 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예. 바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것 같습니다. 굳이 제대로 평가받을 필요는 없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재미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티븐 킹을 뭐 제대로 평가하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니 이런 아니, 느낌이군요. 그런 거죠. 나만 먹긴 너무 아까운데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스티븐 킹 특집으로 빌 호지스 3부작을 훑어봤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3부는 조금 짧게 다루었습니다. 네네. 즐거웠어요. 미스터 메르세데스, 파인더스 키퍼스, 엔드 오브 와치. 뭐 저희 셋 다 굉장히 즐겁게 읽었고요. 저 여기 책걸상 애청자분들께도 꼭 권합니다. 긴 추석 연휴 요럴 때 네, 몰아서 3편 다 보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책이죠. 스티븐 킹 특집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스티븐 킹의 다른 작품들에 네, 대해서 이제 캐리부터 빌 호지스 전에 나온 작품까지. 그 만약에 그 특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실상 뭐 YG 특집인 거죠.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근데 않거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하루키 특집할 때 우리는 하루키 덕후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스티븐 킹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킹도 정말 내공 있는 많죠. 그 진짜 초애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저는 스티븐 킹 덕후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책을 내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간 다만 댓글이 달리면 득달같이 네. 방송을 네, 할 수도 댓글이 있는. 달리면 왜 방송을 덕후가 하도록 부끄러워? 보니까 우리가 볼 땐 덕후구만. 스티븐 킹 덕후. 아니에요. 왜냐면 덕후라고 굿즈를 안 살 뿐. 책은 다 사는. 덕후라고 하기에는 덕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진짜 덕력 강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욕 먹어요. 네. 하긴 진짜 덕력 강한 분들도 정말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